시여, 헛된 관념은 말고 몸으로 오라. 양해경 제사 시집. 내가 암늑대라면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형과체를 가지고 있다. 하찮은 아메바일망정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저마다 살아서 숨쉬는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신비하고 아름답다. 그들에게 살아있기란 불안과 고통의 연속일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가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들인지, 봄의 둔덕에서 자라나는 들풀처럼 처녀가 싱싱하고 꽃다운 것은 생명의 기운이 넘쳐 피어나기 때문이 아니던가. 생명의 기운이 번성할 때 받는 느낌은 매우 우호적이다. 당연히 서로 친밀감을 느낀다. 그러나 늙거나 기운이 빠져나간 것에서 우리가 그처럼 무차별하게 우호적일 수 있을까? 양해경의 시집 내가 암늑대라면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은 살 냄새가 나는 건강한 씨들로 차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여준 그녀의 시적 오브제는 동물적일 만큼 원색적이고 자연적이며 섹시하다. 예를 들어 표제의 시 내가 암늑대라면을 보면 밤 삼벚꽃나무 둥치의 옆구리를 문지르며 암수 두 마리 늑대가 엉클어지는 장면이 있다. 정작 이 시의 핵심이 내 꿈은 무리에서 가장 나이 들고 현명한 암컷이 되는 것. 뜨거운 눈으로 무리를 지키면서 새끼들의 가냘픈 다리가 굵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일임을 인지하는 것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시 전체에서 살 냄새를 풍기는 정도를 넘어 원색적인 건강한 야성을 느끼게 한다. 일반적으로 시집은 시인이 선별한 시를 어떤 편의에 의해 주제나 색깔이 비슷한 것끼리 몇 장으로 나누어 묶는다. 그래서 시집을 열어보는 독자는 첫 순간부터 시인이나 편집자의 준비된 의도에 반드시 이끌리도록 되어 있다. 장의 표제는 곧 시적 상상을 제안하는 밑그림과 같은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암늑대라면은 전체를 4개의 장으로 나누어 놓았다. 그 첫째는 마티즈의 이브, 둘째는 2000년의 사랑법, 셋째는 공포영화, 넷째는 보통 골목길이다. 각 장에는 늘상 붙안고 있는 생활 속의 것들, 즉 여성인 자신과 자동차, 집과 직장과 주변거리, 영화, 컴퓨터, 산책로, 어머니와 강아지 등 그 대상 안에 욕망과 갈등, 친밀함과 두려움, 호기심과 쓸쓸함과 허전함 따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4개의 장에 서서히 나이 들어가는 현상으로서의 몸을 어김없이 연결시켜 놓았다. 이러한 지향점은 3시집 바닥이 나를 받아주네에서도 암시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 시집에 부려넣은 작품들은 이전의 시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매우 적나라하다. 그 증거로 그의 마스터베이션을 위한 시라는 짧은 시가 우선 맨 앞에서 독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부터 그렇다. 그녀가 점잖지 못한 단어로 첫 페이지를 장식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시집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이다. 공인의 직함을 가진 그녀가 성적 유희가 담긴 은밀한 담론을 즐기려고 묘한 단어를 발설한 것은 아닐 터인즉 이 부분에서 바로 시작 행위의 발화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 시집은 꿈이나 관념이 아닌 현상계를 살고 있는 몸이 관역이 된 서사시라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촉각처럼 솔직하고 직물적으로 열려있는 것이 또 있을까? 지금 그녀는 언어의 조합으로 화살을 만들어 관역을 쏘아보고 있고 예의 정곡을 향해 살을 날려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그것을 가다듬고 마는 일종의 마스터베이션 행위로 자기 시작의 공을 겸허히 말하려고 한다. 그녀는 아마 먼 훗날 헤어질 세상 모든 것들을 현상계의 실체로서 적나라하게 대면하지 못한 자신의 과거의 작품에 대한 아쉬움을 가장 절실한 몸의 감촉을 앞세워 설명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듯 그녀의 시도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능청스럽다. 양해경은 이 시집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시적 모티브로 담고 있으면서도 아주 생소하게 말한다. 이상하게도 다른 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면 진부해지고 말 내용조차 그녀가 말하면 새롭고 낯선 느낌을 준다. 어쩌면 축 늘어진 일상조차 그녀다운 침착함과 오기 같은 것에 휩싸여 섬뜩하게 날이 서기 때문일는지 모른다. 그녀는 몸에서처럼 혼자 있을 때면 간혹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막상 남자들 속에서는 팔짱을 끼어 본능적으로 가슴을 가리는 수줍음도 있다. 이러한 수줍음은 역시 여자는 남자를 이길 수 없다고 자탄하는 듯하지만 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사뭇 반어적이다. 나는 내가 여자인 게 싫었어요. 언제나 남자 뒤에 서 있게 만들어진 성. 하지만 난 암컷인 게 자랑스러워요.
가족의 양식과 따뜻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이 핍박받게 되면 발톱을 곤두세워 앙칼지게 지켜내는 어린 새끼를 해치려 할 때 부드러운 눈길의 암캐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보셔요. 시, 암컷 중에서 관습상 얻게 된 그녀의 여성적인 취약함은 암컷이라는 단어 앞에서 갑자기 강력해진다. 아무래도 그녀의 암컷은 여린 여성성이 아닌 지독스런 모성애의 은유인 것 같다. 이 시집에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은 극화된 이야기시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일 것이다. 현대시의 많은 부분이 작자조차 설명하기 쉽지 않은 난삽한 은유와 복잡한 형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녀의 글은 들판에서 꿋꿋하게 자란 민들레의 씨방처럼 허공을 향해 시원하게 터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 자체로 재미있는 이야기 배나무 밭의 동화, 사탕, 잔인한 동화, 공주와 무수리,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영혼에도 나이가 있을까, 강아지와 어머니 등을 듬뿍 담고 있고 곱게 보이려고 단장하지 않은 생것의 티가 절로 난다. 시에 이야기를 넣어보려는 그녀의 변화된 시적 태도는 아마도 오랫동안 영화 혹은 만화소설과 같은 서사물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던 그녀가 마침내 시나리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시에 나타난 화자는 자주 가시적으로 다가와 말을 걸거나 독백을 하는 극적인물로 그려졌었다. 이 시집 속의 플라토닉 러브나 교환, 암컷, 2000년의 사랑법, 가로등이 있는 숲길, 최면, 교차로에서 잠깐 멈추다, 사탕 등의 작품들은 대부분 극화된 서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거나 독백 혹은 대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 예로 시, 여름 아침, 틀니를 보면 한밤중에 뒤뜰에서 이가 아프다고 서성이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산에 묵고 온 지 2년 반이나 지난 시점이다.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고 생시 같던 꿈에서 깨어난 화자는 생각해본다. 여기서 화자는 생전에 아버지가 이 아프시다고 붉어진 잇몸에서 틀니 뭉텅 빼내어 컵에 담그는 걸못 본 척했음을 후회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현재 살아있는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묘하게 합쳐져 그녀가 독하게 지키려 하는 가족의 정점을 이루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한다. 혹시 이가 아프신 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인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는데 어머니 방을 들여다보니 어머니 밝은 목소리로 아니 나 이 안 아픈데 라고 하신다고. 참으로 평범한 말이지만 서술 위치에 따라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 언어의 축약과 이미지, 상징, 비유, 풍자, 단어 등의 기법을 무수히 가르쳤을 그녀는 여기서 정작 편안하게 욕심내지 않고 때로 동화도 섞고 주어들은 이야기도 옮기며 때론 원색적일 만큼 진하게 때론 소소하게 살레나는 시를 시다운 그녀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기교를 알며 버린 것과 갖다 쓸 기교를 모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가를 이 시집을 통해 즐겁게 경험한다. 좋은 시는 늘 억지스럽지 않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들이다. 그것이 이 시집에 남달리 관심을 갖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이다. 이상 연용음 시인의 글입니다.